TF를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한층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교육청 시설을 활용한 24시간 거점 돌봄센터를 부산시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보 통합 TF를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간식비는 지원 연령도 다르고 관리 주체도 다르고 지원 근거조차 달라서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동일하게 질 높은 식단을 제공받아야 마땅합니다. 2025년 유보 통합시까지 교육청과 부산시가 재원 분담을 통해 급 간식비 격차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학부모, 어린이 전문기관뿐 아니라 학교 배움터 지킴이, 교통지도 도우미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눈높이로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해법을 발굴하는 시민 참여 리빙랩을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번역별 1개 학교 총 4 내지 5개의 학교를 선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통학로 진입도로 확장, 지중화 사업 등의 공동 수요 조사를 통해 통학로의 위험 요인을 부산시와 교육청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 추진 방향인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발표를 통해 두 자녀 가정에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위해 다방면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새로운 꿈터가 될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교육청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내 폐교를 활용하여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들락날락, 돌봄센터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제반 사항을 조속히 협의해 설립 계획을 추후 사업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언어 발달 지원, 사회성 배려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나 실태 조사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부산시와 교육청과 부산시의 약속은 결코 일회성이 아닙니다. 오늘 발표한 총 6개의 돌봄 교육 이음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 과제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새로운 협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 이후에도 부산시와 교육청의 협의체인 교육형제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돌봄 교육 이음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 돌봄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돌봄과 교육은 이제 경계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의 가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돌봄과 교육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어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와 이어지고 지자체와 교육청도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돌봄 교육 이음 프로젝트가 교육과 돌봄의 요소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이어 아이와 부모님들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튼튼한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윤수 교육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부산강릉시 교육감 한윤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 출산 시대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며 체계적인 교육과 살뜰한 보살핌을 위해서는 이웃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가 교육과 돌봄의 칸막이를 걷어내는 일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박영준 시장님과 함께 교육과 돌봄의 견고한 이음을 시작으로 아이나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되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브리핑 내용과 상관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KNN의 표준규 기자입니다. 딴 게 아니라 일단 이번에 서로 협력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서로 협력한다고 해서 없던 예산이 생기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가장 걱정하는 우리 일본학교 확대라든지 아니면 뭐 돌봄센터 이런 설립에 있어서 사실 없는 예산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 브리핑에도 돼 있지만 결코 일회성이 아니다. 교육청과 부산시가 앞으로 계속 쭉 같이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두 분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걸 시작하신 거는 긍정적이지만 또 어떻게 색깔이 서로 달라지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을 할 때 서로 입장이 달라질 경우 이게 일회성이 끝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장시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우리 표부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가장 핵심입니다. 전국에 많은 이 광역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사실은 이 칸막이 구조 때문에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가장 중심에 두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이걸 모든 면에서 이제 긴밀히 협력을 하는 체계를 꾸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전국에서는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딱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돌봄과 또 이음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은 두 기관이 협의해서 계속 확충을 해나갈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추진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서관 문제라 어린이 도서관 문제라든지 저희 휘랑날라 어린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각자 추진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함께 추진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사업들이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 교육과 이게 행정이 연계해서 하면은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각종 학교 복합 시설들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그런 복합 시설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청과 이 시가 굉장히 긴밀히 협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아쉽게도 사실 그런 부분의 협의가 좀 적극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서로의 기관의 특수성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어떤 협력 체계를 과감하게 저희가 구성을 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해서 지금도 저희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더 그 협의를 확대하면 그 편익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네, 그 시장님과 교육감께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예산을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는 7대3 비율로 해서 시가 7, 교육청이 3 정도 예산이 이제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다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의 어떤 분배를
요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면 될런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요. 교육감님께 질문 드릴 거는 그 예산이 수반되는 매칭 사업의 경우 시의회에 또 통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근데 최근에 교육청과 시의회의 사업과 예산 그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에서 한쪽의 사업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 시의회와의 협력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우선 그 예산의 분담 비율에 관해서는 이게 뭐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예산이 탄력성 범위 내에서 서로 조율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TF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 다자녀 지원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수준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확대를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교육청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다자녀 지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 더 많은 혜택이 우리 다자녀 가정이나 또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다자녀가 이제 세 자녀, 두 자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30%요 범주는 저희들이 결국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도수 구입이라든지 또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 관련된 이 교육 경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 동의와 교육 후생 또 특히 우리 교육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은 아마 충분히 상의를 해가면서 충분히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려고 또 한 소통에 이 문제를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정책을 마련하면서 그 부산시와 교육청이 좀 상당 기간 동안 수기를 했고, 또 그 결과를 시의회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편성하거나 앞으로 확충하는 데 굉장히 시의회도 긍정적으로 협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이 그동안 문제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이 급식비 격차라든지 또 이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여 나가는 것은 이제 유보 통합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부산시와 교육청이 해냄으로써 다른 시도에도 좀 모범적인 선도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프레시안 박근 기자입니다. 그 돌봄 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만들어지실 거면 그 정확한 운영 방법을 어떤 기조로 가실 건지 하고, 그리고 이 센터가 늘어나면 결국 종사자도 늘어나게 될 텐데, 사실 부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개선 방향을 가지시는지? 예, 복지 관련 종사자들 처우 개선은 저희도 하여튼 뭐 작년에도 저희가 대책 개선하고 금년에도 계속 좀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치는 않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센터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 운영 주체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 TF를 구성을 해서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부산광역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 한 12,000여 명이 됩니다. 지금 이제 희망하는 우리 돌봄학교가 지금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부산광역시와 TF팀이 공동 운영을 하면서
이 넓음 학교로 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또한 그렇게 해서 넓음 선도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76억 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학교를 선도 넓음 선도 학교로 지금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밤 8시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와 광역시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이 거점 5개 등 도서관 어린이실이 있습니다. 이 실을 저희들이 좀 더 이 보완을 해서 오는 9월부터는 가급적이면 밤 10시까지 일단 운영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24시간 이 부분은 거점센터 우리 폐교를 활용을 해서 연내 발표를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 단계에서 추가 질문은 담당 국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